다음은 대선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네.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죠. 네. 그 이후에도 유세는 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들 수 있는 게 소음 때문에 9시로 한정이 돼 있어서 피날레 예. 유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제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서울시청 앞 유세를 봤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 유세 연설도 아주 뛰어났습니다만 유세 대중이 아마 역대급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양쪽 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공간을 좀 보죠. 이재명 후보는 청계광장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이에요. 앞광장. 뭔 차이가 있냐면 청계광장이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그렇죠. 이 소라탑 아시잖아요. 소라탑에 이제 LED를 설치하고 청계천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 속에서 청계천은 밑에 이제 중간이 수로가 뚫려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있고 양쪽이 그래서 확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빼곡해 보이지만 사실상 밀집도는 굉장히 낮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서울시청 광장은 그야말로 보이는 게 다 밀집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요. 양자해서 그러면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군중이 모인 것은 서울시청 앞이 더 많이 모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양쪽 다 유세 현장은 뜨거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부터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노무현 회고하기. 노무현을 소환했던 거요. 노무현 회고하기로 작전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을 언급만 한 게 아니라 왜 노무현의 눈물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 그걸 부르면서 이재명도 또 눈물을 흘렸대요. 눈물을 또 흘리고 그게 똑같이 노무현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향수를 이제 자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노무현이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홍대 앞에 갔거든요. 이재명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수고하신 윤 후보, 또 지금까지 수고하신 심상정 후보, 고생하셨습니다. 누가 되든, 미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노무현 후보의 마지막 TV 광고랑 똑같아요. 마지막 TV 광고. 그거 전날 그러니까 저 기억에 남거든요. 권영길 후보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똑같이 하면서 마지막 광고였군요. 그게 정치 광고로 갑자기 이렇게 윤석열 후보 고생하셨다 어쩌다 저쩌다 해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거기서 또 벤치마킹을 했구만. 이해창 후보님 님자 붙였어요. 이해창 후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영길 후보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내일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감동적인 TV 광고였어요. 성공했다라고 되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노무현의 TV 광고 두 컨셉을 그대로 따라서 어떻게 하더만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은 노무현도 이렇게 소환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노무현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정치 슬로건이랄까 이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입니다. 본인도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반칙과 특권의 아주 대명사, 아이콘이 된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청렴하고 또 이 기득권 타파하겠다고 하고 했던데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 반칙과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구나. 반칙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특혜를 거기다 온갖 특혜를 다 했고요. 특권은 법인카드로 그렇게 온갖 특권을 다 누렸다는 것이죠. 시청 앞 광장 윤석열 후보의 이 마지막 유세도 아주 시청 앞 광장을 찢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저도 어저께 유튜브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처음으로 사실 윤석열 후보의 유세 연설을 봤거든요. 저도 풀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전에는 잠깐 보고 말지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제가 시간을 체크를 했어요. 몇 분간 하는지 아십니까? 36분.
아, 그런데 이야. 막힘 하나 없고 뭐 간투사 하나 없이 그렇게 연설을 잘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원고도 없고요. 우리가 이제 쉽지 않은 게 이 36분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예, 이 연설을 하는 게. 근데 동어 반복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군더더기 없이 그냥 쫙 무르듯이 예, 처음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보다 연설을 연설이 대중연설에 특화된 예, 후보구나. 아니 토론은 사실 그 토론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경직된 면이 머뭇머뭇되고 하고 예. 이렇게 이런 좀 익숙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하는 대목들이 있었는데 연설 때는 저 뒤에 있는 그 4명의 몇 선 의원들보다 대중연설이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예, 아주 잘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머슴론을 들어가지고 이 부패한 머슴 예. 주인을 떠받드는 주인이 바로 국민 아닙니까? 그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머슴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운동권 머슴들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머슴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유민주화, 시장경제, 법치 거기에 안철수의 과학과 미래를 결합하고 특히 민주당의 양식 있는 그런 정치인들과 협치를 통해서 경제발전 그리고 국민통합을 이뤄나겠다. 아주 전체적인 맥락들이 딱딱 들어맞게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36분 동안을 말을 하려면 대단한 연설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또 강남역으로 옮겨가서 이제 네네. 거기서는 청년들하고 호흡이 잘 맞았는지 애국가 1절 떼창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2030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딱 모든 후보들이 2030 앞으로 달려갔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홍대 앞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모두 다 청년층들을 만나러 간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강남역이 홍대 앞 못지않게 청년층들이 많이 붐비는 곳 아닙니까? 청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지난 22일간의 그런 대선전을 요약해 놓은 보도들이 있던데 이재명 후보는 5,266km, 윤석열 후보는 그보다 훨씬 많은 5,954km를 뛰었고 유세를 이재명은 80회, 윤석열은 96회, 훨씬 더 많이 절박하게 뛰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다 수도권에 그 유세를 집중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세장을 보면은 이번의 경우 과거에는 이해창 총재 시절에도 그랬고 이 지금 국민의힘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쪽이 뭔가 꼰대식의 그런 유세를 한다 그런 느낌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이쪽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훨씬 더 활기차고 신세대형 그런 유세 홍보 전략을 구사한 것 같아요. 노래도 참 재밌더라고. 찐찐찐 하면서 그거 또 이런 AI라든가 AI 윤석열 뭐 이런 것들 다 선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기반으로 한다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건 민주당의 하나였던 전매 특허였어요. 당시에 민주당은 카페트 선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카카오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점령하겠다. 그래서 카페트 선거를 치르겠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앞섰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도리어 국민의힘이 먼저 하고 민주당이 따라한 게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랬죠. AI 윤석열도 처음에 굉장히 흉을 봤습니다. 쪼찌 영상 뭐 이런 것도 또 그렇게 딥페이크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로 AI 이재명을 만들었는데 기술력에서는 AI 윤석열이 훨씬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했고 숏폼은
그야말로 젊은 청년층들이 긴 영상을 보지 않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틱톡, 중국 거긴 하지만 틱톡 15초 영상이 데이트를 치면서 유튜브나 다른 어떤 동영상 그런 플랫폼도 전부 다 숏폼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숏 논평, 그 짧은 논평, 한 줄 논평이라든지 또는 그 짧은 영상들, 이게 밈으로 확산되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아주 발빠르게 먼저 선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점을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화제성을, 화제를 일으키고 그 화제에서 뭐 지적재산권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누가 먼저 했어, 이런 어떤 이 초두 효과가 있거든요. 사람들의 잔상에. 그래서 이 정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그러니까 늙고 노쇠하고 또는 뭐 늘 되풀이하고 기득권이고 이런 이 이미지를 바꾸는데 이번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다. 아주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선거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보 부인이 이 대선전에 전혀 등장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은 본투표 하는 것도 비공개로 해서 추후에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김혜경 얼굴이 나오면은 찍으려는 사람도 돌아서 버리니까 법카 때문에. 그리고 또 초밥 뭐 그리고 또 이제 소고기 때문에 기자들이 달려가 갖고 법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안 돼, 뭐 곤란하겠죠. 예, 어쨌든 참 이 과거 대선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기록을 남기기는 남긴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영선의 비주류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동안 또 서울 법대 절대 안 된다. 아주 법대 출신 치고 대선 후보가 또 당선이 된 적이 없었잖아요. 징크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경기지사도 거기는 대선 후보의 무덤이다. 경기지사만 하면 무조건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은 뭐 안 되는. 임창열부터 해서 손학규, 김문수, 이인재 전부 다 막강한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인데 언제나 경선에서부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돼도 최초로 이 관료라든지 혹은 이 기존의 어떤 그런 그 공무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검찰총장도 그런 범주라면 바로 입성을 해서 대통령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감사원장이었던 뭐 이해창 씨도 그랬고, 또 뭐 대선 경선 후보까지 올랐던 많은 총리들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바로 이 대통령이 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징크스가 깨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지금 주기가 되고 있는 10년 주기설이 깨진다. 예, 그렇죠. 10년 주기설이 깨진다. 87년 체제 이후에 언제나 한 진영에서 유권자들이 한 번 더 해봐. 5년은 더 지켜봐. 그러고 한 번 더 기회를 줬거든요. 노태우와 김영삼 해서 10년 했죠. 그 다음에 DJ 김대중과 노무현 10년 했죠. 그 다음에 이명박과 박근혜 10년 했죠. 그래서 문재인이 됐는데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사실 민주당 진영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 그만큼 엄중하게 민주당의 회초리를 지금 든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는 자택에 대기를 하면서 아마 이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출구조사가 나온 이후에나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출구조사가 7시 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시 반에 그래서 아마 6시부터 이렇게 투표하는 확진자들,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출구조사가 거의 100% 맞췄지요. 네, 그렇습니다. 출구조사가 완전히 다른 어떤 결과를 낸 건 한 번도 없고요. 대신 이제 YTN이 출구조사는 지금 지상파 3사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으로 이제 그 출구조사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지금 매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JTBC가
지금 뛰어들어서 출구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JTBC 출구 조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YTN이 지난번에 이 따로 자신들이 여론조사를 출구 조사 아닌 여론조사를 발표했다가 오보를 내고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구조사가 나오면은 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전체적으로 당선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자정쯤 되면 드러나겠죠. 네, 전국 투표니까요. 그렇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한번 따져보면 19대 이전을 보면 6시에 출구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시 정도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당선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보통 왜 이 앞서고 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선거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렇죠. 앞선 추세를 거의 뭐 따라가긴 하지만 육박하고 멀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추세선이 9시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요. 이번에는 조금 늦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시간 코로나 후면 확진자 그 그렇죠. 투표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선관위는 빠르면 8시부터도 그러니까 271곳 중에 일부에서는 개표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9시부터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3시간 후면 몇 시입니까? 10시, 11시, 12시. 그러니까 12시쯤부터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관이도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1시 정도면 이제 유력한 그 후보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자정쯤이면은 이제 우리 나라의 5년을 책임질 차기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지금 갈갈이 찢어진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렇습니다. 또 패자, 낙선자는 깔끔하게 승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정말 국내적으로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때문에 에너지 대란 있지 않습니까? 석유 대란부터 시작해서 가스 대란, 에너지 대란이 닥쳐와서 4월 위기설, 3월 위기설이 지금 그렇습니다. 증권가에 나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다 잡으면서 이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끌어안고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제발 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낸 공약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설득하면서 통합의 어떤 정치, 리더십을 보여야지만 국민들이 계속 지지를 보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차기 대통령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